우리 패널 교수님들 5분 모셨고요. 우리 최규영 선생님부터 뭐 질문 또는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지병원의 최규현입니다. 저희 양정훈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앞서가는 뭐 유타 대학인가요? 그런 데서 이제 헤모다이내믹 이밸류에이션을 조금 먼저 MCS 넣기 전에 하는 거를 좀 레코멘드 한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능한 빨리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넣는 거를 권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스도 에크모가 있긴 한데 케이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또 넣었을 때 제가 뭐 헤모리지 같은 컴플리케이션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넣었을 때 매니지를 잘할 자신도 좀 잘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걸 빨리 넣을지 좀 기다렸다가 인디케이션이 확실할 때 넣을지 또 보호 문제 이슈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예, 두 가지 이제 질문 드리면 실제로 어, 항상 캐스룸에서 넣으시는지 아니면 더 빨리 넣으실 때도 있는지 뭐 ER이나 이런 세팅에서 또 하나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정말로 판단하실 때 얼마나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지 에코에 넣는 거를 실제 그 응급실 베이스에서는 캐스랩으로 올려서 하지 않고요. 응급실에서 이제 그 샥이고 어레스트가라고 그러면 흉부외과에서 베드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요. 캐스랩에서 올라와서의 이제 샥이면은 캐스랩에서 혹은 CCU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의 샥이나 어레스트는 플로로 가이드로 이제 옮겨서 하고요. 근데 동선이 크다 그러면 베드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라이트 캐스를 하고 결정하지는 않고요. 임상적으로 샥이다 그러면은 좀 빨리 적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라이트 하드 캐스를 해서 카디아가 없이 몇 리터 이하일 때 넣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메케니컬 서포트를 할 때 그 우리 그 볼륨에 따른 그 모탈리티 차이가 없나요? 우리 최규영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삼성병원처럼 하이 볼륨이면은 이렇게 좀 모탈리티가 낮고 또 로우 볼륨인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높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 이제 서울 같은 그 지역은 좁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기네 볼륨이 낮은 데서 직접 에크모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트랜스퍼를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 데이터는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는 그 심평원 데이터로 이제 하스피탈 그 에크모 볼륨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을 본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에크모를 애뉴얼리 30개 이상 하는 병원이 이 성적이 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륨 디펜던트한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결국에는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에크모를 넣느냐의 이슈가 아니고 넣고 나서 에크모 합병증을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에크모 넣고 그 초창기에 그 전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전원이 많아서 이제 생생한 환자들 제가 볼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페네트레이션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요. 에크모를 각 병원에서 대부분 다 매니지를 다 하고 한 일주일 열흘 다 해보고 정 안 될 때 이제 트랜스퍼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때 환자를 보게 되면 저조차도 굉장히 버든이 많이 되고 힘이 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 어느 선에서 환자를 보내십사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리버서블 페이지에서 어떤 리퍼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환자 서바이벌은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리커멘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예.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조금 거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꼭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역마다 샥 센터가 있어서 적극적인 리퍼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서브셋에서 이거를 에크모를 넣고 이제 그 트랜스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볼륨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카디올로지스트나 서전이 얼마만큼 이제 러닝 커브가 그려져 있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뭐 제가 맨 처음에 그 에코 넣을 때는 사실 엄청 환자분을 잃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승원 교수님이 할 때는 뭐 거의 삽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러닝 커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인디케이션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흉배과랑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웃 오브 호스피탈에 CPR 오래 했는데 이 환자를 MI라고 그 이제 캣방에 가서 에크모 넣고 PCI 하는 게 멘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브레인 데스로 이제 환자분을 잃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에크모를 과연 해야 되느냐 갖고 한참 한 디스커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탈리티를 올리는 거는 인디케이션 얼마나 잘 잡느냐랑 러닝 커브를 그리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강인숙 선생님. 네, 이대 목동 강인숙입니다. 양정훈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카디오제닉 샵 컨디션에서 우리가 에크모를 넣게 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 환자가 어레스트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벤틸레이터 케어가 다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하이 리스크 PCI에서 에크모를 이제 선제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뭐 환자가 펄모너리 이데마도 심하지 않고 퍼포먼스 테스트 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벤틸레이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크모 환자를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혹시 이렇게 벤틸레이터를 하지 않은 컨디션에서 에크모만 뭐 유지하고 어웨이크 에크모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뭐 인디케이션이 따로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이크 에크모, 저는 이제 그 디폴트 스트래티지로 어웨이크 에크모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세데이션 시키고 벤틸레이터를 걸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환자의 그 상황 파악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에크모 유지할 때도 어웨이크 에크모가 유리한 게 환자의 컴플레인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빨리 컴플레인해야 그 문제를 그 빨리 어프로치하고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혹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벨루에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벤틸레이터를 하고 세데이션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벨루에이션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바스큘러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환자를 아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모든 환자를 어웨이크 에크모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어웨이크 에크모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페인풀했던 기억은, 이게 젊은 그 이식 대기 환자를 어웨이크 에크모로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냥 차라리 나를 좀 재워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적절히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이정훈입니다. 저는 박훈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템셀을 주입을 할 때 제가 MI를 맞은 그런 리저널한 마이오카디움 위주로 셀렉티브하게 주입을 하는지, 아니면은 홀 마이오카디움으로 주입을 해서 전체적인 펑션을 증가시키는지가 한 가지 궁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에피카디움으로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트 바깥쪽에서 패치를 댔을 때 리주미네이션 되는 것은 에피카디움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넌스테미 같은 경우는 엔도카디움 쪽에 좀 더 그 데드 마이오카디움이 많은데 그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스터디들은 없는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잠깐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데미지 받은 마이오카디움 위주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컬프릿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했던 것도 그 LAD에 컬프릿 있어서 스텐트를 대고 그 스텐 안에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볼론 오버 더 와이어 볼론으로 이제
벌루들 인플레이션하고 팁에다가 와이어를 빼고요. 팁에다가 이제 인젝션 하는 거니까 그 컬프릿 리전의 디스탈 파트에 이제 리제너레이션 하는 세포가 가는 거라 네, 그거는 이제 그 컬프릿 리전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엔도카디움 어프로치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패치는 사실 오랫동안 파라크라인이 있고 아까 에피카디움에 먼저 가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호흡 마이오카디움에 다 파라크라인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런 패치 어플리케이션이 임상이 좀 어렵잖아요. 항상 뭐 과제 얘기 뭐 발표하러 가면 가슴 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증이 되느냐 항상 이런 질문을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랜스카테터 엔도카디알 인젝션을 합니다. 그런 컨셉으로 네, 노가 카테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7군데 8군데 그 EP하는 그 매핑을 해가지고요. 보도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젝션을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컨셉들이 이제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 많이 나왔죠. 캐비지 환자들 캐비지 할 때 다 바이패스로 그라프트로 연결을 하는데 큰 혈관만 있거든요. 근데 MI에 생기는 그 아까 노리포로 생기고 다 파이브로 생기는 거는 그 엔도셀룰 라이닝이 다 깨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큰 혈관들은 이어주지만 마이크로바스큘러 네트워킹은 사실 피지올로직하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바스큘러 리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 캐비지를 할 때 큰 혈관 하면서 패치를 붙여주면 그 작은 베슬의 네트워킹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리모델링이 줄 거다. 이런 쪽에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해서 캐비지 환자를 다 이런 패치로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는 쪽으로 많이 어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구입니다. 저도 박훈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이게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이젝션 프랙션의 회복이 아주 베리에이션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넥스트 프로젝트를 오히려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EF를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토탈 이스케믹 타임이 똑같더라도 회복이 안 되고 이 팩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를 임상에서 우리가 하면서 하기가 지금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도도 거의 요즘은 줄기세포 가지고는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동물 모델을 얘기를 하셨는데 동물 모델은 사실은 베리어블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스케믹 타임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딱 그 이젝션이 딱 떨어지는 그 컷오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찾아서 그러니까 너무 이스케미아를 조금 주게 되면 이 MI가 오는 베리어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데이터 해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리코란딜 얘기하셨는데 사실 리코란딜 저희도 해봤는데 직접적인 카디오 프로텍션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푸언트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생각에 처음 이니셜 MI가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우리가 카디오마이사이트만 관심을 갖는데 처음에 망가지는 건 엔도셀리알 셀이거든요. 그 엔도셀리알의 배리어가 깨지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플라메이션이 가고 뉴트로필이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거기서 뉴트로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ROS를 내서 그때 그냥 당장 심장에 아작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엔도셀리알에 타겟팅하는 그런 어떤 테라피틱 스테빌리즈 EC의 그 정션을 스테빌라이즈 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대전 성모 심장내과 이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제 코멘트 하나랑 저희 여기 양정 교수님, 이순환 교수님, 좌장 교수님 전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주제가 이제 샥인데 카디오제닉 샥 환자나 하이리스크 칩 환자에서 이런 우리가 리바스쿨라 PCI가 필요할 때 에크모를 넣고 PCI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단 이제 양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에크모 자체가 LV 언로딩이나 LV EDP 측면에서 좀 안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임펠레나 탄다마트 같은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 하 프로텍티브 PCI를 시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조금 더 많이 인터벤션 카디올리시스트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크모를 이제 넣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VA 에크모는 많이 넣고 관리를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VA 에크모 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환자를 매니지먼트,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년 경험해 보면 예를 들면 VA 에크모 넣고 난 다음에 LV 펑션이 좋아져서 위닝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위닝이 안 돼서 LAT 컴펜션이 필요하거나 벤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렁이 파이브로스에서 VV 에크모로 모드를 체인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뭐 렁 풀모널 해머리지 때문에 VV 에크모로 체인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는데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헌도 좀 적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드 체인지를 고민하다가 뭐 망설이다가 환자를 잃은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라든지 팁 같은 게 있을지 혹시 뭐 두 교수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좀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시민성 쇼크 연구의 매뉴얼을 이제 작년에 만들어서 릴리즈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이제 기술을 했고 이제 어떤 팁을 많이 이제 담아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VA 에크모에서 시작해서 VAV로 가기 시작하면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VAV의 옵션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옵션이고요. 그 VAV라는 게 우리가 VA 플로우하고 VV 플로우의 이제 포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렁이 몇 프로 나쁘고 하트가 몇 프로 나쁘고를 맞춰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VAV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VAV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매우 그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벤팅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렁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거의 원인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벤팅을 하면서 그게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고 물을 빼나가면서 렁을 리커버리 시키는 게 1번이지 VV 에크모로 순간 산소화를 올려주면서 렁이 프레셔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로 놔두면 그 환자를 그 순간은 넘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렁 리커버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회복이 돼도 벤틸레이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VAV는 후의 옵션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벤팅 타이밍을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I 후에 이제 힐링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일주일 만에 이제 스템셀을 그 모노뉴클레오사이트를 인퓨전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아주 액티브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타임이 이렇게 코로나리 아트리 셀렉션에서 그 임팍 존에다 주는데 그게 이제 뭐 로리플로우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초창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인플라메이션이 혈관이 다 막 깨져버리잖아요. 패솔로지를 보면은 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지 그게 또 오히려 향후에 그 리모델링을 막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임팍된 그 센트럴 존을 우리가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임팍 보더 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 전염병 관리하듯이 그게 못 넘어오게 하는 거, 못 넘어오게 하는 어떤 배려를 만들어보는 그런 치료 방법이 또 아마 향후에 이게 좀 연구가 되면은 LV 펑션을 계속 디테러션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연구하고 계시겠죠? 네, 일단 재생을 하려면 angiogenesis first and second cardiomyogenesis 이거는 뭐 다 이런 컨셉인데 그래야만 효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크라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도 전에 약간 앰비규언트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좋게 아주 페이버하게 만들어서 임팍 사이즈를 최소화시킬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블 마이오카르디움도 많이 같이 살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리제너레이션은 아주 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엔도셀셀을 강조를 많이 한 거고요. 또 저희 그 고대 권영근 교수님하고 이제 생화학과 교수님이 EC 블로커라는 그 CU004라고 하는 약물을 개발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IR 모델을 주고 그걸 IV로 주면 EC 코로나리로 이렇게 가서 EC의 정션이 안 깨집니다. 안 깨지니까 노리 플로 물론 소독물이니까 노리 플로 이론적으로는 안 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 뉴트로필도 안 가고 카디오마이스도 에이프토시도 줄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초창기나 리제너레이션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기에 이 데미지를 어떻게 적게 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두 분 연자분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이순환 교수님한테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조선대병 기용입니다. 그 사실 아까 그 제가 양정훈 선생님 마지막 슬라이드도 보면서 약간 혼란을 느꼈던 게 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있을 때 IBP를 적용을 하고 이제 스카이 그레이드가 2까지 올라가면 에크모를 넣는,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IBP가 생각보다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에서 리코멘데이션 살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5케이스 정도 경험을 해보면 IBP를 넣고 기다릴 만한 여유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전 5케이스 거의 다 에크모 넣고 스터 수술로 들어갔거든요. 거의. 저도 IBP를 많이 넣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IBP 넣고 일단은 그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 하면은 바로 에크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원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서가 0. 그 kg당 분당 0.3 미만까지는 IBP가 좀 커버가 가능한데 0.3 이상에서부터는 에크모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IBP 이용해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 프리 엔지오 PCI 하고 나서 프리 PCI 때 그 프로필락틱으로 IBP를 넣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에크모로 좀 서포트를 받으면서 메카니컬 서포트 받으면서 PCI를 하는 게 조금 더 세이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MRVSD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MR이랑 이제 VSD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에는 아직 그 IBP가 그 레코멘데이션 되고는 있는데 그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는 이유가 약간 그 IBP 샥2 트라이얼에서 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는 배제가 되고 연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고 당연히 그 환자들도 이제 OP를 가기 전까지 IBP로 시간을 끌다가 IBP로 안 되면 결국은 에크모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보면 한 얼마 시간 지나지 않고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IBP를 하다가 안 돼서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양정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에크모 로우 프로를 하더라도 에크모를 달아놓고 안 좋아지면 플로를 올렸다가 수술로 다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성욱 교수님한테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타까운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혹시 지금 리뷰해 보시면 그때 에크모를 좀 바로 넣는 게 좋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엔지오그래피가 끝난 직후라도 이제 그 에크모를 했었어야 될 거라 생각을 들었고, 이제 그 노르에피네프린 그 용량이 한 뭐 0.1, 0.2 정도만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이제 줘도 BP가 잘 회복되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 컴플리케이션, 에크모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넣고 해보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리프렉토리하게 VF 생긴 거 이제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이제 저도 이제 뼈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꼭 했었어야 되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툭 더블 컬프릿이 오신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나 레코멘데이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이 뚫기만 많이 하는데요. 이 리퍼퓨전 인저리가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거의 전체 카디오 마사지 데스의 40%를 리퍼퓨전 인저리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같이 막 투베슬이 토탈로 막혀서 인젝션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오픈할 때 이 어떻게 하면 노 리플로, 그러니까 리퍼퓨전 인저리를 줄일 거냐에 대한 전략이 좀 있으면 그래서 저게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플로우는 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있다가 되게 나빠지는 이유는 거의 리퍼퓨전 인저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리퍼퓨전 인저리에 대한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얘기하신 뭐 니크란딜이든 뭐든 하여간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아주 네 분의 훌륭한 강의 그리고 우리 패널 선생님들의 코멘트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